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위기에 한국 축구를 재정비하고 다가오는 3월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 국내파 감독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박항서, 홍명보, 최용수 등 부임이 유력한 감독들은 입을 모아 대표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 언급하고 있다. 감독 후보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큰 틀에서 질서를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표한 후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음 월드컵까지 국가대표 캡틴으로 남아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징계 후 내부조사위원회가 일명 물병 3인방에 대한 내부조사와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증언으로 추가 징계가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에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히딩크가 원했던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모습은 하극상과 거리가 멀었다며 당장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것은 국내파 감독 그 누가 지휘봉을 잡아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명 물병 3인방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항상 그의 편이 돼주었던 수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기에 그가 국가대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 선수인 캡틴에게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과문은 24시간 후에 없어져 버리고 자신이 입장을 밝히겠다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휘파람을 불고 생일 파티를 즐기는 모습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군면제 또한 취소시켜야 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축구선수로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키기 위해 국가대표 자격 5년 박탈 등의 징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신을 포함한 수많은 매체들에서는 이강인이 선수 개인의 커리어와 함께 금전적 문제에서도 큰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다수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모두 이강인을 사용한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계약 철회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금 소송으로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족회사를 운영하며 10여억 원의 광고 계약을 수주해준 광고대행사에 50만 원의 거마비만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일체 주지 않고 해외까지 과자 배달을 시켰던 사실이 드러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비유해 제2의 박수홍 사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수십억의 광고 위약금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무조사까지 이강인의 잘못된 행동 한 번으로 선수 커리어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파악한 PSG 구단 측 또한 구단의 평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강인에 대한 내부 징계를 고민 중인 것으로 특히 한국에 3년간 580억을 투자해 PSG 스토어와 오프라인 축구 교실을 계획 중이었던 PSG는 한국 축구 팬들이 이강인에 대해 분노하자 모든 계획을 철회했으며 이번 여름 예정되었던 한국 투어 또한 취소가 유력해져 구단주의 모든 분노의 화살은 이강인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의 계약 연봉은 하나 50억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악랄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해당 소득 구간은 75%로 세후 연봉은 12억 수준인데요. 광고 위약금과 생활비로 앞으로 PSG에서의 5년간의 자녀 연봉은 모두 사용해야 하고 현재 나락으로 가버린 이미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추가적인 광고 수입과 초상권 수입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이자 캡틴 손흥민에게 대들고 국가대표 선배들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공석에 있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박차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경기의 소집과 전술 구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감독 체제를 선임한 후 2차 예선이 종료되는 6월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한국인 감독은 총 7명입니다. 베트남 클럽의 고문에 있어 사실상 프리계약이라 할 수 있는 박항서 감독, 소속팀이 없는 최용수 감독,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웅 감독, 울산의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이번 시즌 부임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의 김기동 감독과 제주의 김학범 감독,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6월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신태용 감독까지 총 7명인데요. 모두 경험이 많고 국가대표팀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었던 능력 있는 감독들이지만 현재 6월까지 임시직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박항서 감독과 무직인 최용수 감독, 그리고 협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감독은 울산의 홍명보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불같은 성격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들로 가장 중요한 대표팀의 기강을 잡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협회가 가장 선호하는 홍명보 감독의 경우 과거 협회의 간절한 요구에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지만
너무도 시달렸으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 밝혔었고, 김판공 감독과 함께 협회에서 행정가로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절차대로 자신의 선수 경험과 감독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댄다는 협회 임원들의 반발로 결국 정몽규 회장의 눈밖에 나며 쓸쓸히 축구협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은 과거 선수 시절부터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감독으로 선수들을 살벌하게 혼내고 팀의 규율을 어기고 하나의 팀에서 어긋나는 선수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많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 같은 카리스마를 원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또한 최근 축구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지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누구보다 해외 축구를 즐겨보고 감독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며 선수들에게는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장학형 지도자 스타일로 보이지만 본인은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 최근에는 사비 알론소 등 현대 축구의 전술을 분석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최신 트렌드의 포지션 플레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베트남 축구의 현실에 맞는 전술을 사용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것으로 실제로 전술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트루시에는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한 후 박항서 감독이 올려놓은 피파 랭킹을 모두 까먹으며 다시 100위권 밖으로 추락해 몰락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나이는 있지만 축구에 있어 누구보다 개방되어 있는 지도자로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축구 전술 분석 유튜버에게까지 전력 분석을 요청하는 과감함으로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시절부터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하며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고 현재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마청 역할을 하고 있어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최근 컨디션에 대한 이해의 장점이 있어 지난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던 이기재와 부상이 있었음에도 차출되어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 최악의 소통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원팀으로 뭉치는 것을 강조하는 박항서 감독 같은 리더십 있는 유형의 지도자는 이강인을 포함한 정우영, 서령우, 일명 물병 3인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캡틴 손흥민 위주의 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팬들은 이 점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축구 팬들이 핑퐁 게이트 이후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PSG에서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플레이를 국가대표팀에서 펼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음바페를 포함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지만 그런 플레이를 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자신이 원맨쇼 활약을 펼쳐야 분이 풀리고 자신이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선배들과 팬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감추지 않으며 팀 분위기를 망쳤던 것입니다. 특히 국가대표팀 내부 관계자는 분명 쉽게 갈 수 있었던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도 이강인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경기장 위에서 하극상을 펼친 모습이 있었다며 분노를 표하였는데요. 체력적 한계에 놓인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오버래핑으로 공간을 창출해낸 오른쪽 윙백 김태환 선수에게 공을 주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 역습을 허용하여 경기장 위에서 김민재가 수습한 이후 이강인에게 고함을 쳤던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르단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장면. 황인범 선수가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강인을 향해 오픈 찬스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라 손짓까지 하였지만 이를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며 역습에 극복할 수 없는 추가골을 헌납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동료들의 플레이로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국가대표팀 은퇴에 대해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가 은퇴를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토트넘과의 장기 재계약 때문입니다. 영국의 디아슬레틱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탑5 수준인 주금 6억 2천만 원으로 연봉 320억, 수당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400억 수준의 메가톤급 계약으로 기존 역대 최고액이었던 해리케인의 3억 2천보다 2배 많은 연봉으로 압도적인 레전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놀라운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계약 기간의 경우 토트넘이 크게 물러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30살이 넘은 선수에게 4년 이상의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연장 옵션을 포함해 4+2 최대 6년,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쳐 총액 2,500억이 넘는 메가톤급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독은 누가 되며 또 대표팀은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